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는 역사적 인물이죠. 우리 조선 후반 당시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보냈던 사신인데 사실상 뭐 조선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최고의 실력자로 자리매김했던 사람인데 한겨레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불쾌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위험 수위로 한중 관계가 치닫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의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을 얘기했습니다. 20살 몇 살쯤에 우리 조선에 와서 전행을 일삼았던 인물인데 싱하이밍 대사가 그 사람을 연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병민 의원님, 예.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대사의 발언을 또 발언 논란에 대해서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죠. 네, 그만큼 싱하이밍 대사의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앉혀놓고 했던 무례한 망언들이 아주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즉석에서 튀어나온 발언이 아니라 준비된 원고를 들고 읽으면서 이른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정도의 심각한 일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이런 일들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서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하기 와 있는 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고요. 지금 있는 국내의 보편적인 여론들을 보게 되면 중국 싱하이밍 대사가 대하고 있는 이 매우 무례한 태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권 국가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과 조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일각에서는 조금 더 과격하고 과도한 주장들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할 수 있는 단계의 발언과 언급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한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외교 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싱하이밍 대사가 1박에 1,000만 원씩이나 하는 최고급 숙박시설에서 접대받았던 의혹, 코로나로 사적 모임이 제한되던 시기에 국내 대기업 임원들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 대규모 만찬을 했다는 의혹, 공관원 숙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대여해 월 5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보도됐습니다. 싱 대사가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싱 대사를 두둔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향해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대통령실 분위기를 조금 더 살펴보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싱 대사 발언과 관련해서 중국 쪽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해질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당에서는 싱 대사에 대해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죠.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싱하이밍 대사가 위안스카이 행태를 떠올린다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외교관으로서 싱 대사를 보면 상호 존중의 태도가 있는지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영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여튼 굉장히 지금 불쾌하고 있고요. 이게 뭐 어떤 국민 정서를 대변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한중 갈등이 더 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더 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시켜야 되죠. 예. 지금 마치 저희들은 대한제국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 당시에 보면은 고종이 이제 러시아, 중국, 일본의 침략 그리고 구미열강까지 뭐 우리 조선을 노리고 있을 때 미국과 손을 잡아서 미국과 함께 이런 문제를 좀 힘을 보태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내탕금을 틀어서 워싱턴에 공관을 마련했거든요. 예. 당시 이제 박정량이라는 초대 공사를 보내는데 당시에 중국 위안스카이 시절입니다. 예. 이 방해 책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아주 그냥 아주 공간을 내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당시 자주국가였던 대한제국을 이제 그런 막 이렇게 무리하게 짓밟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걸 이제 당시에 미국이 그렇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이제 배척했던 적이 있는데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중국 외교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늑대 전사라 합니다. 전랑 외교라 그래서 자국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은 상대국을 무시하고 아주 물어뜯는 그런 언사들을 예사로 내뱉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루시에라는 전 프랑스 대사인데 예. 이제 유럽에서 엄청나게 큰 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뭐 중국 내부에서는 뭐 금이 환영이라고 지장해주고 있지만 결국 예. 주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특히 유럽 국가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큰 이미지에도 큰 손실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예. 지금까지 중국이라는 나라는 큰 문명 대국으로서 그동안 침체됐지만 새롭게 성장하고 함께 세계의 어떤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생각했는데 당시에 주원내, 조얼라이라든가 덩샤오핑 시기에 그런 어떤 선망받던 중국과 다르게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 싱하오밍 대사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뭐 예. 벌써 한 20년 전에도 우리 국회의원들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탈북자들을 만났다는 걸 가지고서 앞으로 중국이 곤란하다고 협박하는 이런 언질까지 일삼던 사람인데 이거 저 버릇을 좀 고쳐놔야 됩니다. 고쳐놔야 네. 되고 양국 관계라는 것이 이 대사가 특히 미국 대사도 우리한테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큰 결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야당 대표가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찾아와야죠. 찾아와고 여기에서 의견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우리 야당 대표를 가르치듯이 하고 그 야당 의원들은 받아 적는 이런 것은 정말 대한제국 때도 보기 힘들었던 그런 아주 모욕적인 강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답방 차원에서 관저를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답방 차원이었었던 만남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실로 싱하이밍 대사가 예방을 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저 만찬이라고 하면 사실 이번처럼 이렇게 공개를 하고 공개 발언의 기회가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관저 만찬 자체에 대한 언질은 들었고 또 예. 여러 외교 공간 관저 만찬을 병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굳이 싱하이밍 대사를 목적으로 한 이제 방문만을 목적으로 한 중국과의 어떤 메시지를 내기 위한 네.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싱하이밍 대사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놀랐었습니다. 예. 그건 충분히 이제 유감을 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최용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나서실 일이 있고 안 나서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비호감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중 관계에서 특정 편향적 외교를 통해 가지고 이 상황을 촉발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건 네. 차치하고서라도 대통령이 쓸 칼이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그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할 수 있고 외교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나가시는 방식은 사실은 전쟁을 앞두거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외교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조금 신중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여권에서는 여튼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사실상 기피 인물로 간주하고 추방까지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반면에 중국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국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우리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보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辛海明大使同韩方各界人士广泛接触交流是其职责所在，目的是增进理解、促进合作，维护和推动中韩关系发展。也注意到韩国部分媒体针对辛海明大使个人进行与事实不符，甚至人身攻击式的报道，对此感到遗憾。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중국 외교부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죠. 예, 이상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분명히
저게 무리합니다. 제가 외교관을 6년간 했는데 저것은 외교의 수사가 아닙니다. 또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뭐 제지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배경에 조금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위안스카이 나오고 대한제국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가 구한 말에 자주 외교, 균형 외교를 못했습니다. 뭐 이모굴라는 청나라, 갑심정변 세력은 일본, 또 아간파청 러시아 이렇게 의존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정부는 너무 빨리 너무 급속하게 미국과 일본의 편으로 지금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냉정하게 수습하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재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나서셔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외교부 대변인이나 아니면은 외교 차관 정도가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항의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차분하게 지금부터라도 이미 일은 생겼지만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냉정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저 방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죠.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에 지나치게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이야기에만 집중했던 것 아니냐. 자신들, 그러니까 우리 측 얘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싱하이밍의 과격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에 좀 지적을 했었어야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김병민 의원님, 이 정성호 의원은 사실 이재명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친명계 좌장으로도 불리죠. 이제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고. 그럼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이 좀 귀를 기울이고 제1야당이 중국의 저와 같은 외교적 무례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진실일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이용당한 부분들과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이 제1야당 대표를 불러다 놓고 그 자리에서 중국에 있지 않다. 이른바 이 모든 책임을 대한민국에서 돌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냐. 그리고 이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지 않냐. 이렇게 중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방식처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1야당이 하고 있는 이 같은 정치적 행동들을 중국으로부터 이용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에 대했던 수많은 행동들이 얼마나 과격한 언사대로 양국 간의 관계를 해쳤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른바 주권 국가로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하게 되는 이 같은 행동과 태도들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한번 민주당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이 갈등 양상이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자, 오늘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월 14일 오늘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헌혈의 중요성과 헌혈자에게 감사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국제적십자사연맹과 세계보건기구 등이 지정한 날인데 헌혈은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사랑 또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헌혈 권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